범죄 이제 심리 전문가시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특히 그 피해 여중생을 왜 불렸냐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 데려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콕 집어서 대상을 지정을 해서 데려오라고 하고 그거를 또 범죄 과정에 딸을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사실 뭐 네.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범죄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30대 중반의 아저씨 입장에서는 10대의 여중생들에게 자기가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딸을 중간에 매개체로 넣어가지고 그 딸 아이의 그 친구들 뭐 이걸 이제 오라 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고요. 네. 뭐 여러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결국 이 피해자인 여중생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한 것 같고요. 더더군다나 이전에 자기의 네. 부인이 뭐 좋아하던 아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친분이 있었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놀러 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. 예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키워드를 통해서 이영학 씨의 심리도 분석해보고 범죄 동기 같은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키워드는 36년산 오빠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 SNS에 이렇게 36년산 오빠라고 하면서 10대 여성들에게 접근한 모습을 많이 보였더라고요. 네, 뭐 36년산 오빠 이제 나이가 이제 36살인 네. 그 오빠, 그 사실 이제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뭐 양아 오빠, 예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이제 양아치 뭐 그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. 예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오빠고. 저기에 그 저 문신 사진에 보면 네네. 저게 저렇게 나와요. 흉측한 저 사진 앞에 나와 있잖아요. 네, 사실 이런 거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조직폭력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하는 뭐 이런 건데요.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뭐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일 예.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저런 어떤 타투나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멋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. 좀 뭐 일반인들과 다른 좀 특이한 예. 그런 어떤 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예. 있는 겁니다. 저기 네. 보면 SNS 글들 보면 14살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죠. 거짓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. 뭐 숙식 제공하겠다. 뭐 오빠한테 와라. 뭐 상담해주겠다.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혹시 저분이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저런 쪽으로 좀 발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은 이 아빠의 성적 취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. 여중생 딸이요? 14살밖에 안 됐는데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드링크제로 수면제가 된 드링크제를 그 아이에게 먹이고 나서 아빠가 나가 있으라. 왜 나가 있으라고 하는지 이 딸은 아마 짐작을 할 겁니다. 아, 그 의미를 알고 그렇습니다. 나갔다.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이영학이가 상당히 일찍 이 숨진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이 예. 어머니가 그 사망했을 때가 나이가 아니죠. 결혼했을 때가 나이가 뭐 16세인가 네, 17세 그렇습니다. 예. 때라고 알고 네.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은 상당히 이 14세 여기에 대해서 또 집착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유인하는 거죠. 네. 예.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고 한다. 그리고 그때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의 지위를 보지 않고 상대의 본 모습으로 사랑한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. 이건 뭐겠습니까? 이 사람이 어떤 성적 취향의 어떤 대상이 이 14세 미성년자. 그러니까 예. 이 딸에게 시킨 것도 이름을 특정한 것도 이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자기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걸로 봐가지고 아마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을 짐작할 수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살해한 동기가 됐느냐 이 부분은 한번 밝혀져야죠. 그렇죠. 예. 이 부분은 좀 더
면밀한 네.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숙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부모님의 관리하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. 예.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출한 그런 어떤 청소년, 특히 이제 네. 여자 청소년들에게 뭐 잘 곳과 먹을 걸 마련해 주니까 와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본인의 수 있는 어떤 거죠.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인근에 있는 식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증언들을 보면 여기가 무슨 유흥업소냐. 뭐 어디들 이렇게 술집에 드나드는 여자들의 기숙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. 음식을 시키면 항상 5, 6인분 네네. 시키고 여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거.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전에도 이미 뭐 범죄 행위라고 할 만한 행동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뭐 적어도 이제 5명, 6명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있고 한 그런 걸 보고 이제 주변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가? 네.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런 생활들이 이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네.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. 네.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. 여중생 딸이요? 14살밖에 안 됐는데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드링크제로 수면제가 된 드링크제를 그 아이에게 먹이고 나서 아빠가 나가 있으라. 왜 나가 있으라고 하는지 이 딸은 아마 짐작을 할 겁니다. 그 의미를 알고 그렇습니다. 나갔다.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이영학이가 상당히 일찍 이 숨진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이 예. 어머니가 그 사망했을 때가 나이가 아니죠. 결혼했을 때가 나이가 뭐 16세인가 네, 17세라고 예. 알고 네.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은 상당히 이 14세 여기에 대해서 또 집착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인하는 거죠. 네. 예.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고 한다. 그리고 그때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의 지위를 보지 않고 상대의 본 모습으로 사랑한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. 이건 뭐겠습니까? 이 사람이 어떤 성적 취향의 어떤 대상이 이 14세 미성년자. 그러니까 예. 저기 저렇게 나와 흉측한 저 사진 앞에 나와 있잖아요. 네, 사실 이런 거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조직폭력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하는 뭐 이런 건데요.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뭐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일 예.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저런 어떤 타투나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멋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. 좀 뭐 일반인들과 다른 좀 특이한 예. 그런 어떤 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예. 있는 겁니다. 근데 저기 네. 보면 SNS 글들 보면 14살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죠. 거짓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. 뭐 숙식 제공하겠다. 뭐 오빠한테 와라. 뭐 상담해주겠다.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혹시 저분이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저런 쪽으로 좀 발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은 이 아빠의 성적 취향을 범죄 이제 심리 전문가시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특히 그 피해 여중생을 왜 불렸냐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 데려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콕 집어서 대상을 지정을 해서 데려오라고 하고 그거 범죄 과정에 딸을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사실 뭐 네.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범죄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30대 중반의 아저씨 입장에서는 10대의 여중생들에게 자기가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딸을 중간에 매개체로 넣어가지고 그 딸 아이의 그 친구들 뭐 이걸 이제 오라 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고요. 네. 뭐 여러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결국 이 피해자인 여중생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한 것 같고요. 이 딸에게 시킨 것도 이름을 특정한 것도 이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자기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걸로 봐가지고 아마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을 짐작할 수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
살해한 동기가 됐느냐 이 부분은 그건 밝혀져야죠. 그렇죠. 예.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네.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숙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부모님의 관리하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. 예.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출한 그런 어떤 청소년들, 특히 이제 네. 여자 청소년들에게 뭐 잘 곳과 먹을 걸 마련해 주니까 와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본인의 수 어떤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인근에 있는 식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증언들을 보면 여기가 무슨 유흥업소냐. 뭐 어디들 이렇게 술집에 드나드는 여자들의 기숙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. 음식을 더더군다나 이전에 자기 네. 부인이 뭐 좋아하던 아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친분이 있었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놀러 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. 예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키워드를 통해서 이영학 씨의 심리도 분석해보고 범죄 동기 같은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키워드는 36년산 오빠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 SNS에 이렇게 36년산 오빠라고 하면서 10대 여성들에게 접근한 모습을 많이 보였더라고요. 네, 뭐 36년산 오빠 이제 나이가 이제 36살인 네. 그 오빠, 그 사실 이제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뭐 양아 오빠, 예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이제 양아치 뭐 그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. 예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오빠고. 저기에 저 문신 사진에 보면 네네.